처음부터 삶이 힘들었던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버거워졌다고 말한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삶을 의심한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만히 시간을 되짚어보면 삶이 먼저 변한 경우는 드물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마음이 먼저 달라졌던 순간들이 있다. 예전엔 그냥 넘기던 말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렀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쌓아두었다. 삶은 그저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 흐름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거칠게 보인다. 누군가는 냉정해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현실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지쳐버린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다.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도 혼탁하게 보인다.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 애썼다. 관계를 바꾸고, 자리를 옮기고, 환경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로 가든 비슷한 답답함이 따라왔다. 사람이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반응을 반복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은 삶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해진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다친다. 그리고 다친 마음 위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는 깊이 흔들린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차이는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은 늘 먼저 반응한다. 이해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앞서 움직인다. 그래서 삶의 대부분은 이미 마음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많은 선택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뒤에 이루어진다. 인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왜 늘 비슷한 관계에서 힘들어졌는지, 왜 바꿔도 허전함이 남았는지,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은 기억을 붙잡고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다. 이미 끝난 일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보다 과거의 감정에 더 묶여 살아가기도 한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면 현재는 늘 가벼워지지 않는다. 삶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지 못한 것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정말 삶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아니면 바꾸지 못한 마음이 같은 삶을 계속 다르게 느끼게 한 걸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시선을 바꾸게 한다. 삶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게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것은 삶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다. 대부분은 부드럽고 쉽게 움직이며 쉽게 흔들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다치는 순간이 늘어난다. 그 변화는 크지 않다. 눈에 띄지도 않는다. 다만 반복된다. 참아야 할 말이 쌓이고 넘겨야 할 감정이 남고 괜찮은 척한 시간이 길어진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정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빠짐없이 쌓아둔다.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유난히 지친 느낌이 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피곤해진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시작이 마음이라는 말은 모든 무게가 마음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라는 뜻에 가깝다. 마음은 늘 앞서간다. 상황보다 먼저 반응하고 이해보다 먼저 판단한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 있으면 같은 말도 날카롭게 들리고 같은 풍경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때 자신을 다그친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하지만 마음은 다그친다고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굳어진다. 마음이 굳는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니다. 지켜내기 위해서다. 상처를 줄이기 위해 기대를 낮추고 기대를 낮추다 보니 관심도 함께 줄어든다. 과하지 않으면 모자라지 않다. 더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더 애쓰라는 말도 아니다. 마음이 과해진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다. 너무 애쓰고, 너무 참았고, 너무 이해하려 했던 순간들. 그 과함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 방식이 바로 굳어짐이다. 그래서 마음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을 오해하게 된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한다. 마음은 항상 이유 없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유가 너무 사소해서 지나쳤을 뿐이다. 마음은 다스리지 않으면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말은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다. 방향을 잃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흩어지면 집중이 안 되고 쉼에도 몰입하지 못한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감정이 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때 사람들은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 생각을 멈추려 하고 감정을 없애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흩어진다. 다스린다는 것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디에서 빨라지는지 그 결을 보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지친 만큼 쉬고 싶어 하고 상처받은 만큼 거리를 두려 한다.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거칠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는 말보다 먼저 드러난다. 태도보다 앞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진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가만히 바라볼 때 조금씩 풀린다. 삶은 그 다음이다.
마음이 먼저 숨을 고르면 삶은 그 속도를 따라온다.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음이 굳어졌다고 느꼈다면 그 마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조용히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은 이해받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풀린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몸이 바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오해한다. 의지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도 능력도 아니다. 마음이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마음은 원래 멈출 수 있는 자리였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필요할 때 다시 움직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항상 긴장한 채로 남아있다. 아무 일도 없어도 곧 무언가가 생길 것처럼 대비한다. 이 대비는 현명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쳤던 기억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한번 힘들었던 방식을 쉽게 잊지 않는다.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미리 경계하고 미리 계산한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깨어 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이 바쁘면 일은 오히려 더디다. 마음이 바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에 온전히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쉬고 있는데도 쉬지 못한다. 멈춰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 움직인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다. 더 단단한 마음도 아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한다. 그 불안은 게으름에서 오지 않는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온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다. 이 틀은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다. 반복된 마음의 움직임이다. 늘 생각해야 안심되고 늘 대비해야 편해지는 상태. 그 틀 안에서는 쉼조차 일이 된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는데 버텨야 할 감정만 늘어난다. 사람은 이 상태에서 자꾸 이유를 찾는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 하지만 이유를 찾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더 바쁘게 만든다. 마음은 설명으로 쉬지 않는다. 허락받을 때 쉰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하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꺼내지 못했을 뿐이다. 계속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의 평안은 조건을 맞춘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다. 삶이 정리된 다음에야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삶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더 필요해지는 상태다. 마음이 잠시라도 쉬면 문제는 그대로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은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하루의 무게는 달라진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삶은 언제나 과하다. 과하다는 말은 힘들다는 뜻이 아니다. 항상 넘친다는 뜻이다. 감정도
생각도 늘 넘치는 상태. 그래서 비울 틈이 없다. 이 과함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단순해지려 한다. 생각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일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정작 줄여야 할 것은 마음의 긴장이다. 마음이 긴장한 채로 있으면 아무리 단순한 삶도 쉽지 않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느끼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일이다. 정리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렇게 잠시 멈춰서면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다잡을 필요도 없다. 다만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쉬지 못했는지 그 사정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은 쉴 수 있다는 걸 기억해내는 순간부터 조금씩 가벼워진다. 삶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견딜만 하던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듣는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운이 없다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바깥보다 안쪽인 경우가 많다. 삶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늘 한 겹을 더 씌운다. 기억의 색을 얹고 감정의 온도를 더한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떤 날은 그냥 흘러가고 어떤 날은 오래 남는다. 마음의 상태가 현실의 무게를 바꾸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두면 스스로 그러하다. 마음은 자꾸 의미를 붙이려 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붙잡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굳이 붙들 이유가 없다. 흘러가도록 두어도 되는 일들이 있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덧붙인 생각들 때문이다. 그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에서 온다. 이미 지나간 감정이 현재의 상황에 겹쳐진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의 일을 보고 어제의 감정으로 반응한다. 이 반복이 길어지면 삶은 점점 더 버거워진다. 현실은 하나인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겪기 때문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괴로움도 함께 머문다.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그 자리에 붙잡혀 있을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미 끝났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다른 결말을 상상하고 말하지 못한 말을 되낸다. 이 과정에서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현재가 아닌 시간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흔히 생각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힘들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아무리 단순해도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답이 아니다. 다른 해석이다. 같은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보다 생각이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이다.
그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해석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해석을 곧바로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생각은 더 극단으로 흐른다. 아무 일도 아닌 일을 큰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과 거리를 두는 일이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여유,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해. 이 여유가 생기면 삶은 그대로여도 체감되는 무게는 달라진다. 마음이 해석을 늦출수록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진다. 마음이 흔들릴 때 판단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릴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마음의 상태를 닮는다. 그래서 그 판단은 오래 가지 않는다.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보면 그때의 확신은 잠시의 반응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결정은 늦춰도 괜찮다. 해석은 보류해도 괜찮다. 지금 느끼는 감정 위에서 삶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삶은 늘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한 장면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마음은 종종 그 사실을 잊는다. 그래서 지금의 느낌을 전부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마음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조금만 느리게 하면 삶은 스스로 제 속도를 되찾는다. 무언가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만 마음 한쪽에 두면 된다. 삶은 늘 마음이 붙인 의미만큼만 무거워진다. 그 의미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을 바로잡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감정은 없어야지. 왜 나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그 순간부터 마음은 또 하나의 일을 떠안는다. 버텨야 할 감정 위에 고쳐야 할 마음까지 얻는다. 그래서 더 피곤해진다. 삶이 힘든 데다 자기 자신까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래 다스릴 대상이 아니었다. 흐름이었다. 흐름은 붙잡을수록 거칠어지고 막으려 할수록 더 세진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물처럼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다룬다. 고치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려 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자꾸 틀렸다고 지적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 다음 문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느끼는 순간부터 판단이 먼저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준, 그 기준이 마음을 더 조인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마음은 설명되지 않으면 저항한다. 이해받지 못하면 더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감정을 누를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더 오래 남는다. 마음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계속 요구한다. 그 확인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허용이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허용, 이 허용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강한 마음은 버티는 마음이 아니다. 흔들려도 되돌아올 줄 아는 마음이다. 그 되돌아오는 힘은 억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억지로 얻은 평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억지로 참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리를 옮길 뿐이다. 어느 날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놀란다. 왜 이 일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정직하다. 숨겨도 미뤄도 언젠가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큰 방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마음의 말을 먼저 듣는다. 그 말이 불만인지, 두려움인지, 지침인지 가만히 살핀다. 이 과정에는 판단이 필요 없다. 해결도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된다. 자신을 억누르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서 도망친다. 마음을 억누른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 부정은 잠시 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 거리만큼 삶은 공허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멀어질수록 삶에서도 중심을 잃는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 허전하다. 그 허전함은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습관은 대개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더 괜찮아지고 싶어서. 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의도는 자기 검열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숨을 곳을 잃는다. 지나친 통제는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마음을 지나치게 관리하면 마음은 쉴 틈이 없다. 늘 점검받고 늘 평가받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은 감시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자유 속에서 조금씩 풀린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태다. 기쁘면 기쁜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여유. 이 여유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바꾸려 하지 않고, 다잡으려 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 그렇게 두면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마음은 다스림보다 이해를 원한다. 그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삶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특별하지 않다. 문제가 해결된 날도 아니고 상황이 크게 나아진 날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숨이 조금 덜 막혔던 순간, 같은 생각이 떠올랐는데도 이상하게 덜 흔들렸던 순간에 가깝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오늘은 괜찮았다고 말한다. 그 괜찮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마음을 바꾼 성취도 아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잠시 그대로 두었을 뿐이다. 우리는 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더 나아가게 하려 하고,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 하고,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아무 방향도 주지 않았을 때다. 마음이 가고 싶은 속도로 그대로 두었을 때다. 사람은 마음을 고치려 할수록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마음을 고치려는 노력에는 대개 조급함이 섞여 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지금 이 마음은 틀렸다는 판단, 그 판단이 먼저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방어를 시작한다. 그래서 더 굳어진다. 그래서 더 멀어진다. 마음은 다듬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필요한 존재다. 잠시라도 비난받지 않는 자리, 기대받지 않는 자리, 판단되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가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진다. 사람이 진짜로 쉬는 순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다. 아무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다. 불안해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고, 아무 결론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자연스러움은 억지보다 오래 간다. 자연스러움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웃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는 것. 그렇게 마음을 두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머물 만큼 머물고, 지나갈 만큼 지나간다. 하지만 억지가 들어오면 감정은 길을 잃는다. 눌리거나 고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그래서 마음은 억지 앞에서 늘 불안해진다. 편안한 마음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허용의 결과다. 지금 이 마음도 있어도 된다는 허용, 이 허용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에 대한 긴장도 풀릴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삶의 문제는 그대로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해결의 힘이 아니라 견딤의 힘이다. 이 견딤은 단단함에서 오지 않는다. 유연함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사물이 보인다. 고요함은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소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문제와의 거리가 달라진다. 그 거리가 생기면 사람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반응할지, 조금 미룰지, 그대로 둘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아무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은 날에는 같은 말도 덜 날카롭고 같은 상황도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그 차이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의 여백에서 나온다. 이 여백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긴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해서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마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좋겠다. 마음은 항상 나를 이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가끔은 내 곁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존재다. 중용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균형은 힘을 주는 쪽에만 있지 않다. 힘을 빼는 쪽에도 있다. 늘 나아가려는 마음과 잠시 멈추려는 마음 사이, 늘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과
그냥 두려는 마음 사이, 그 사이를 허락할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덜 하게 되었을 때다. 덜 해석하고, 덜 판단하고, 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순간에 마음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간다. 마음은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삶은 조금 덜 버거운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놓인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삶이 힘들었던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어느 순간부터 버거워졌다고 말한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삶을 의심한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탓하고, 운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만히 시간을 되짚어보면 삶이 먼저 변한 경우는 드물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마음이 먼저 달라졌던 순간들이 있다. 예전엔 그냥 넘기던 말에 상처를 받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렀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쌓아두었다. 삶은 그저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 흐름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거칠게 보인다. 누군가는 냉정해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현실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지쳐버린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다.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도 혼탁하게 보인다. 우리는 삶을 바꾸려고 애썼다. 관계를 바꾸고, 자리를 옮기고, 환경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로 가든 비슷한 답답함이 따라왔다. 사람이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반응을 반복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은 삶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해진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다친다. 그리고 다친 마음 위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는 깊이 흔들린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차이는 마음의 방향이다. 마음은 늘 먼저 반응한다. 이해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앞서 움직인다. 그래서 삶의 대부분은 이미 마음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많은 선택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뒤에 이루어진다. 인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부담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왜 늘 비슷한 관계에서 힘들어졌는지, 왜 바꿔도 허전함이 남았는지,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은 기억을 붙잡고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다. 이미 끝난 일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보다 과거의 감정에 더 묶여 살아가기도 한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면 현재는 늘 가벼워지지 않는다. 삶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지 못한 것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정말 삶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아니면 바꾸지 못한 마음이 같은 삶을 계속 다르게 느끼게 한 걸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시선을 바꾸게 한다. 삶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게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것은 삶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다. 대부분은 부드럽고 쉽게 움직이며 쉽게 흔들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다치는 순간이 늘어난다. 그 변화는 크지 않다. 눈에 띄지도 않는다. 다만 반복된다. 참아야 할 말이 쌓이고 넘겨야 할 감정이 남고 괜찮은 척한 시간이 길어진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정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빠짐없이 쌓아둔다.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유난히 지친 느낌이 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피곤해진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모든 시작이 마음이라는 말은 모든 무게가 마음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라는 뜻에 가깝다. 마음은 늘 앞서간다. 상황보다 먼저 반응하고 이해보다 먼저 판단한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 있으면 같은 말도 날카롭게 들리고 같은 풍경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때 자신을 다그친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하지만 마음은 다그친다고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굳어진다. 마음이 굳는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니다. 지켜내기 위해서다. 상처를 줄이기 위해 기대를 낮추고 기대를 낮추다 보니 관심도 함께 줄어든다. 과하지 않으면 모자라지 않다. 더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더 애쓰라는 말도 아니다. 마음이 과해진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는 뜻이다. 너무 애쓰고, 너무 참았고, 너무 이해하려 했던 순간들. 그 과함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 그 방식이 바로 굳어짐이다. 그래서 마음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을 오해하게 된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한다. 마음은 항상 이유 없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유가 너무 사소해서 지나쳤을 뿐이다. 마음은 다스리지 않으면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말은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다. 방향을 잃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흩어지면 집중이 안 되고 쉼에도 몰입하지 못한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계속 움직인다.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감정이 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때 사람들은 마음을 붙잡으려 한다. 생각을 멈추려 하고 감정을 없애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흩어진다. 다스린다는 것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디에서 빨라지는지 그 결을 보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지친 만큼 쉬고 싶어 하고 상처받은 만큼 거리를 두려 한다.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거칠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상태는 말보다 먼저 드러난다. 태도보다 앞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하루가 덜 무겁게 느껴진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를 가만히 바라볼 때 조금씩 풀린다. 삶은 그 다음이다. 마음이 먼저 숨을 고르면 삶은 그 속도를 따라온다.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음이 굳어졌다고 느꼈다면 그 마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조용히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은 이해받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풀린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몸이 바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오해한다. 의지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도 능력도 아니다. 마음이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마음은 원래 멈출 수 있는 자리였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필요할 때 다시 움직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항상 긴장한 채로 남아있다. 아무 일도 없어도 곧 무언가가 생길 것처럼 대비한다. 이 대비는 현명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쳤던 기억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한번 힘들었던 방식을 쉽게 잊지 않는다.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미리 경계하고 미리 계산한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깨어 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이 바쁘면 일은 오히려 더디다. 마음이 바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에 온전히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쉬고 있는데도 쉬지 못한다. 멈춰 있지만 안에서는 계속 움직인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니다. 더 단단한 마음도 아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한다. 그 불안은 게으름에서 오지 않는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온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다. 이 틀은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다. 반복된 마음의 움직임이다. 늘 생각해야 안심되고 늘 대비해야 편해지는 상태. 그 틀 안에서는 쉼조차 일이 된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는데 버텨야 할 감정만 늘어난다. 사람은 이 상태에서 자꾸 이유를 찾는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 하지만 이유를 찾는 과정 자체가 마음을 더 바쁘게 만든다. 마음은 설명으로 쉬지 않는다. 허락받을 때 쉰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하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꺼내지 못했을 뿐이다. 계속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마음의 평안은 조건을 맞춘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다.
삶이 정리된 다음에야 허락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삶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더 필요해지는 상태다. 마음이 잠시라도 쉬면 문제는 그대로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은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래서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하루의 무게는 달라진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삶은 언제나 과하다. 과하다는 말은 힘들다는 뜻이 아니다. 항상 넘친다는 뜻이다. 감정도 생각도 늘 넘치는 상태. 그래서 비울 틈이 없다. 이 과함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단순해지려 한다. 생각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일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정작 줄여야 할 것은 마음의 긴장이다. 마음이 긴장한 채로 있으면 아무리 단순한 삶도 쉽지 않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느끼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일이다. 정리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렇게 잠시 멈춰서면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다잡을 필요도 없다. 다만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쉬지 못했는지 그 사정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은 쉴 수 있다는 걸 기억해내는 순간부터 조금씩 가벼워진다. 삶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제까지 견딜만 하던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듣는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운이 없다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바깥보다 안쪽인 경우가 많다. 삶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다.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늘 한 겹을 더 씌운다. 기억의 색을 얹고 감정의 온도를 더한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떤 날은 그냥 흘러가고 어떤 날은 오래 남는다. 마음의 상태가 현실의 무게를 바꾸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두면 스스로 그러하다. 마음은 자꾸 의미를 붙이려 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붙잡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굳이 붙들 이유가 없다. 흘러가도록 두어도 되는 일들이 있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덧붙인 생각들 때문이다. 그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에서 온다. 이미 지나간 감정이 현재의 상황에 겹쳐진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의 일을 보고 어제의 감정으로 반응한다. 이 반복이 길어지면 삶은 점점 더 버거워진다. 현실은 하나인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겪기 때문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괴로움도 함께 머문다.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그 자리에 붙잡혀 있을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어떤 일은 이미 끝났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다른 결말을 상상하고 말하지 못한 말을 되낸다. 이 과정에서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현재가 아닌 시간에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흔히 생각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힘들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아무리 단순해도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답이 아니다. 다른 해석이다. 같은 삶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보다 생각이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이다. 그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해석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해석을 곧바로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생각은 더 극단으로 흐른다. 아무 일도 아닌 일을 큰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과 거리를 두는 일이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여유,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해. 이 여유가 생기면 삶은 그대로여도 체감되는 무게는 달라진다. 마음이 해석을 늦출수록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진다. 마음이 흔들릴 때 판단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릴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마음의 상태를 닮는다. 그래서 그 판단은 오래 가지 않는다.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보면 그때의 확신은 잠시의 반응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결정은 늦춰도 괜찮다. 해석은 보류해도 괜찮다. 지금 느끼는 감정 위에서 삶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삶은 늘 여러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한 장면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마음은 종종 그 사실을 잊는다. 그래서 지금의 느낌을 전부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마음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조금만 느리게 하면 삶은 스스로 제 속도를 되찾는다. 무언가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만 마음 한쪽에 두면 된다. 삶은 늘 마음이 붙인 의미만큼만 무거워진다. 그 의미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마음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을 바로잡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감정은 없어야지. 왜 나는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할까? 그 순간부터 마음은 또 하나의 일을 떠안는다. 버텨야 할 감정 위에 고쳐야 할 마음까지 얻는다. 그래서 더 피곤해진다. 삶이 힘든 데다 자기 자신까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원래 다스릴 대상이 아니었다. 흐름이었다. 흐름은 붙잡을수록 거칠어지고 막으려 할수록 더 세진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물처럼 대하지 않고 물건처럼 다룬다. 고치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려 한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자꾸 틀렸다고 지적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낀다. 그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 다음 문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느끼는 순간부터 판단이 먼저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준, 그 기준이 마음을 더 조인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마음은 설명되지 않으면 저항한다.
이해받지 못하면 더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감정을 누를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더 오래 남는다. 마음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계속 요구한다. 그 확인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허용이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허용. 이 허용이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강한 마음은 버티는 마음이 아니다. 흔들려도 되돌아올 줄 아는 마음이다. 그 되돌아오는 힘은 억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억지로 얻은 평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억지로 참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리를 옮길 뿐이다. 어느 날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놀란다. 왜 이 일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정직하다. 숨겨도 미뤄도 언젠가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큰 방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마음의 말을 먼저 듣는다. 그 말이 불만인지, 두려움인지, 지침인지 가만히 살핀다. 이 과정에는 판단이 필요 없다. 해결도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된다. 자신을 억누르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서 도망친다. 마음을 억누른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 부정은 잠시 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 거리만큼 삶은 공허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멀어질수록 삶에서도 중심을 잃는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 허전하다. 그 허전함은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습관은 대개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더 괜찮아지고 싶어서. 하지만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의도는 자기 검열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숨을 곳을 잃는다. 지나친 통제는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마음을 지나치게 관리하면 마음은 쉴 틈이 없다. 늘 점검받고 늘 평가받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은 감시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자유 속에서 조금씩 풀린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태다. 기쁘면 기쁜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여유. 이 여유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바꾸려 하지 않고, 다잡으려 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 그렇게 두면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마음은 다스림보다 이해를 원한다. 그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삶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특별하지 않다. 문제가 해결된 날도 아니고
상황이 크게 나아진 날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숨이 조금 덜 막혔던 순간, 같은 생각이 떠올랐는데도 이상하게 덜 흔들렸던 순간에 가깝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오늘은 괜찮았다고 말한다. 그 괜찮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마음을 바꾼 성취도 아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잠시 그대로 두었을 뿐이다. 우리는 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더 나아가게 하려 하고,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 하고,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아무 방향도 주지 않았을 때다. 마음이 가고 싶은 속도로 그대로 두었을 때다. 사람은 마음을 고치려 할수록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마음을 고치려는 노력에는 대개 조급함이 섞여 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지금 이 마음은 틀렸다는 판단, 그 판단이 먼저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방어를 시작한다. 그래서 더 굳어진다. 그래서 더 멀어진다. 마음은 다듬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머물 자리가 필요한 존재다. 잠시라도 비난받지 않는 자리, 기대받지 않는 자리, 판단되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가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 가벼워진다. 사람이 진짜로 쉬는 순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다. 아무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다. 불안해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고, 아무 결론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자연스러움은 억지보다 오래 간다. 자연스러움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억지로 웃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는 것. 그렇게 마음을 두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머물 만큼 머물고, 지나갈 만큼 지나간다. 하지만 억지가 들어오면 감정은 길을 잃는다. 눌리거나 고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그래서 마음은 억지 앞에서 늘 불안해진다. 편안한 마음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허용의 결과다. 지금 이 마음도 있어도 된다는 허용, 이 허용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에 대한 긴장도 풀릴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삶의 문제는 그대로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해결의 힘이 아니라 견딤의 힘이다. 이 견딤은 단단함에서 오지 않는다. 유연함에서 온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사물이 보인다. 고요함은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소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문제와의 거리가 달라진다. 그 거리가 생기면 사람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반응할지, 조금 미룰지, 그대로 둘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아무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은 날에는 같은 말도 덜 날카롭고 같은 상황도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그 차이는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의 여백에서 나온다. 이 여백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긴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다.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해서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마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좋겠다. 마음은 항상 나를 이끌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가끔은 내 곁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존재다. 중용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균형은 힘을 주는 쪽에만 있지 않다. 힘을 빼는 쪽에도 있다. 늘 나아가려는 마음과 잠시 멈추려는 마음 사이, 늘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과 그냥 두려는 마음 사이, 그 사이를 허락할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덜 하게 되었을 때다. 덜 해석하고, 덜 판단하고, 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순간에 마음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간다. 마음은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두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삶은 조금 덜 버거운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놓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